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조금은 논란적일 수도 있는 주제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특정 인물이죠. 그 천공스승이 제시하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구상, 그리고 그 중심에 특정 정치인, 자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으로 상정됐던데요. 이 인물을 두는 독특한 시나리오를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그 천공스승의 강연 내용 일부하고 또 관련 스터디 가이드인데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가 그리는 통일의 구체적인 방법론, 특히 한반도 총사면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인데 그 의미는 뭔지, 또 이 과정에서 남북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과연 무엇일지 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네, 단순히 정보를 그냥 요약하는 걸 넘어서요. 한반도 미래에 대한 여러 목소리 중에 하나의 독특한 관점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싶으신 바로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이야기의 실타리를 한번 같이 풀어가 볼까요? 네, 먼저 천공스승은요, 리더십에 대해서 상당히 독특한 관점을 제시해요. 현재 지도자, 그러니까 이 강연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으로 딱 상정이 되어 있는데 이 리더는 교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스스로 아주 큰 일을 해내야만 하는 그런 운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큰 일을 해내야 한다. 그런데 그냥 혼자 힘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스승을 만나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 점을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이 스승의 역할,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지점이 천공스승의 관점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 중 하나입니다. 이게 단순한 정치적 교체를 넘어서는 거예요. 현 리더의 성공과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는 시각인 거죠. 특히 그 리더가 내부적으로 겪게 될 어려움, 예를 들면 자료에서 언급된 좌파 내 여러 파벌 문제 같은 거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흔들 수 있는 이념적 또 권력적인 내부 갈등 때문에 올바른 지침, 즉 지혜 없이는 좌초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결국 리더십과 어떤 초월적인 지혜의 만남, 이걸 필수 조건으로 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리더 개인의 역량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떤 특별한 지혜나 방향 제시가 꼭 필요하다는 거군요. 그래서 이 리더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가 이게 바로 통일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딱 못을 받고 있어요. 다른 어떤 성과보다도 통일을 완수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근데 왜 하필 통일이었을까요? 다른 중요한 국가 과제들도 많을 텐데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천공스승의 논리 안에서 보면요. 통일은 단순한 국가 과제를 넘어서요. 그가 보기에는 통일이야말로 과거의 여러 논란이나 비판, 소위 말하는 흠집들 있잖아요. 이걸 한 번에 싹 덮고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면서 역사의 길이 남을 업적을 세울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라는 거예요. 즉, 개인의 정치적 생존과 명예회복, 그리고 국가적 수건 해결,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열쇠로 통일을 제시하는 것이죠. 한 개인의 운명하고 국가의 운명을 아주 극적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서사입니다. 개인적 구원과 국가적 과제를 하나로 묶는다. 와, 상당히 드라마틱한 설정인데요. 그렇다면 그가 구상하는 통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흡수 통일, 이런 거랑은 거리가 멀다고 선을 긋던데요? 네, 맞아요. 북한을 잡아먹거나 흡수하는 통일은 절대 안 된다고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대신 남북이 서로 상처 주지 않고 합의를 통해서 함께 나아가는 평화 통일을 강조하죠.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이 바로 통일의 최고 적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지금요? 최고적기다. 네. 그럼 어떻게 이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전략이 제시됩니다. 최고적기라. 어떤 근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방법론이 진짜 궁금하네요. 어떻게 하자는 걸까요? 핵심은요, 김정은 위원장을 영웅으로 만들어주는 데 있습니다. 북한이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딱 부닥쳤을 때 대한민국이 적극적인 물밑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자신과 북한 주민 모두에게 최선이다. 그리고 동시에 아주 명예로운 퇴로가 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통일은 김정은 위원장의 최종적인 오케이 사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현실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을 영웅으로 만든다. 와, 이건 정말 기존의 토일 담론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접근인데요. 보통 압박하고 제재하는데 오히려 명분을 주고 길을 열어주자는 거니까요. 이 방법이 현실적으로 북한 지도부에게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걸까요? 천공 스승은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단순히 물질적 지원을 약속하는 걸 넘어서요. 북한 주민들을 살리고 김정은 위원장 자신도 역사에 긍정적으로 기록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설득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설득이 성공했을 때, 즉 통일 이후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도 상당히 상세한 계획을 제시합니다. 아, 통일 이후의 청사진이요?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가장 문이 두는 건요. 북한 체제를 당분간 유지시켜준다는 점이에요. 최소 18년 동안은요. 현재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그대로 운영하게 해주면서 그 기간 동안 남한은 냉정고, 전기 같은 필수 물품부터 시작해서 북한 사회 안정과 발전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해요. 자료라도 18년 동안은 이 체제를 그대로 운영하게 해줘야 돼 라고 명확히 언급하거든요. 이걸 통해서 남북 간의 격차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자 이런 구상입니다. 18년이라, 와, 상당히 긴 시간인데요. 근데 왜 하필 18년일까요? 그리고 이렇게 막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것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이게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합니다. 이 18년이라는 기간 설정하고 전폭적인 지원 약속은요. 급격한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나 경제적 부담 이런 걸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여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통합보다는 안정적인 연착륙 이걸 최우선 가치로 두는 거죠. 동시에 북한 지도부 자료에서는 김일성부터 이어진 삼부자 소원이라고 표현했던데 이 통일의 염원을 평화적으로 실현시켜줌으로써 그들의 오랜 한을 풀어준다. 이런 심리적, 역사적 의미까지 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라 체제의 안정적 전환과 민족의 심리적 통합까지 고려한 다층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안정적인 연착륙하고 식미적 통합. 확실히 기존의 통일 논의와는 결이 다른 접근법이네요. 그런데 이 계획에서 정말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든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한반도 총사면이라는 개념인데요. 네, 맞아요. 이 부분이 천공스승 통일구상의 가장 파격적이고 또 논쟁적인 지점일 수 있습니다. 통일 선포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와, 그 범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죠. 무려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조선시대 것까지 총사면 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역사 속의 모든 억울한 죄, 이념 때문에 생긴 전과 기록까지 전부 다 없애자는 건데, 아니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목적이 뭘까요? 이렇게까지 하는? 그가 설명하는 목적은 단순한 범주 기록 말수로 넘어섭니다. 과거 조상 대대로 쌓여온 원한, 그러니까 한을 풀고 민족 전체가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역사 속의 모든 잘못된 기록, 심지어 모함으로 죄인이 된 경우까지 다 포함해서 깨끗하게 지우고 이 사실을 하늘에 보고 하는 그런 의식적인 절차까지 포함합니다. 법적인 사면을 넘어서는 일종의 민족적 정화, 그리고 대화해를 위한 거대한 상징적 행위, 이렇게 구상된 것 같아요. 하늘에 보고한다. 거의 종교적인 의식처럼 들리네요. 그런데 모든 죄를 다 사면하는 건가요? 그럼 예외는 없나요? 예외 조항이 있긴 합니다. 중대한 살인죄, 자료에서는 1급 살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피해자 가족들의 감정을 고려해서 즉각적인 사면 대상에서는 제외한다고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배제하는 건 아니고 그들의 처우는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감성이 직접적으로 얽힌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이런 현실적인 고려도 엿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파격적인 총사면을 통해서 기대하는 효과는 뭔가요? 기대 효과는 실로 엄청납니다. 남북한의 모든 교도소 문을 열고요. 특히 이념이나 사상 문제로 수감된 이들까지 모두 석방함으로써 국민적 대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북한에서는 이 조치가 김정은 위원장을 단숨에 통일 영웅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요. 자료 표현을 빌리자면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장군 만세를 외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총사면은 과거사를 청산하고 미래지향적인 통합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아주 야심찬 계획의 핵심 요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민족 총사면 사례가 있었나요? 없었을 것 같은데? 천공스승 본인도 이 조치가 통일 그 자체보다 더 큰 세계적 반향을 일으킬 거다 이렇게 말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발상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엄청난 국제적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놀라운 과정의 정점으로 이런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면 한반도에 노벨 평화상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노벨 평화상? 와, 통일의 당연한 결과처럼 이야기하는군요. 그런데 그 수상 방식도 아주 독특하던데요.
남북 정상이 직접 나서는 게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남북의 지도자가 직접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아니라 각자의 대표, 즉 대신들을 둘을 보내는 거지라고 표현된 인물들을 보내서 상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신을 보낸다?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게 통일이라는 위대한 업적이 특정 개인의 공로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과 노력, 그리고 인류 전체의 염원이 모여서 이루어진 결과다. 이런 겸손함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고 해석됩니다. 개인의 영광보다는 공동체와 인류 전체의 성취를 강조하는 그런 제스처인 셈이죠. 와, 노벨상 수상 방식하고 그 의미까지 아주 세세하게 설정을 해놓았네요. 그때 발표할 메시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요? 네, 아주 구체적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듣고 눈물을 흘릴 만큼 감동적인 메시지여야 한다. 이렇게 강조해요. 핵심 내용은 이 상은 특정 개인이나 국가의 것이 아니다. 평화를 염원한 인류 전체의 노력 덕분이다. 그러므로 그 영광을 다시 세계에 돌려주겠다. 이런 내용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상을 받는 행위를 넘어서 한반도 통일이 인류 전체에 보내는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극대화하려는 그런 전략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하나의 거대한 서사시 같은데요. 과거 청산부터 미래 비전 제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까지 모두 담겨 있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계획에서 천공스승 본인은 어떤 역할을 하려는 걸까요? 슬쩍 자신의 역할을 언급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이 거대한 통일의 판을 짜고 실제로 실행할 적임자로 자신을 딱 지목하면서 자신을 특사, 즉 사신으로 북한에 보내달라고 제안합니다. 통일의 판을 한번 짜봐라. 그러면 짜갖고 내놔봐라. 이게 마음에 들면 날 북한으로 보내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이 지혜로운 통일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핵심 인물이다. 이걸 분명히 하는 거죠.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 계획을 실현시키겠다. 와, 상당한 자신감인데요. 만약에요, 강연에서 상정한 그 이재명 대통령 같은 지도자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의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거라고 경고하나요? 그 부분도 꽤 강하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경고의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 자신의 제안,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리더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할 것이다. 아무것도 못하지. 이렇게 단언해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현재처럼 내부 이념 갈등이나 분열이 지속될 경우 소위 좌파주사파 문제 때문에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감시 대상이 되고 금융거래 제한과 같은 심각한 제재를 받아서 고립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심지어 국제 테러리스트로 몰릴 수도 있다. 이런 극단적인 시나리오까지 제시하면서요. 국제 테러리스트요? 정말 극단적인 경고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자신이 제시하는 이 지혜로운 통일만이 대한민국과 그 리더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절박함과 시급성을 매우 강하게 부각시키는 겁니다.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이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네, 오늘 저희는 천공스승이라는 한 인물이 제시하는 대단히 독특하고 어쩌면 기묘하기까지 한 한반도 통일 로드맵을 한번 쭉 따라가 봤습니다. 특정 정치 지도자를 통일 대통령으로 만들고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해서 영웅으로 만드는 방식의 평화통일, 연료대 1년간의 북한 체제 유지와 남한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초유의 한반도 총사면, 그리고 대표들 보내 대신 받는 노벨 평화상 시나리오와 감동적인 메시지까지. 이 모든 계획의 중심에는 결국 천공스승 자신의 역할론과 그의 제안을 따르지 않았을 때 닥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요. 한반도 통일을 둘러싼 수많은 담론과 해법들 중에서도 정말이지 하나의 매우 특정하고 개인적인 비전이었습니다. 정치, 외교, 역사 해석을 넘어서 어떤 영적인 차원까지 아우르는 당신께서 듣기에도 상당히 파격적이고 또 논쟁의 여지가 많은 제안들이었을 겁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당신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나요? 네, 이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한반도처럼 오랫동안 교착 상태에 빠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깨는 파격적인 사고나 거대한 제스처가 정말로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익숙한 현실 정치와 외교의 문법을 완전히 벗어난 이런 종류의 거대 담론은 오히려 예측 불가능한 또 다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음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당신과 함께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